네, 오늘 단도직입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 오늘 있었죠. 오늘 3시부터 생중계됐는데요. 세 분 아마 그 중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영혜인 의원님. 네, 선고를 다 보고 이제 KTX를 타고 오늘 이제 광주로 내려오는 길에 KTX에 타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내려왔는데요. 한 줄로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의 분노를 담아 지기현 판사가 지기현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이제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라고 하는 선고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적으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 친위 쿠데타 행위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법적인, 가치적인 판단이 없이 그냥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것이 그냥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선택이었고, 거기에 가담한 이들도 그 국헌문란의 목적을 뭐 함께 의식적으로 공유했다기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명령을 수행하고 몸을 움직였던 사람으로 치부해 버림으로써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 12.3 비상계엄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한없이 가볍게 만드는 내용들을 이 판결문에 담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 사법적 판단이 역사적 판단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또 사법적 판단이 역사적 평가에서 가지는 무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시도의 어떤 역사적 무게를 간과한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지켜보면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기적인 획책은 아니었다고 본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뭐 장 변호사님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다른 국민들 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생각해 보면 12월 3일에도 사실은 그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놀랐던 그 영상 유튜브로 누가 보내줘가지고 보고 이게 과연 정말일까 하는 생각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판결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일 그냥 하고 있다가 오늘이 선고일이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3시에 선고한다는 것까지는 깜빡 잊고 있다가 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윤석열 선고한대 하고 알려줘가지고 정말 해가지고 다시 봤더니 재판부에서 이제 막 판결 이유들을 설시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보면서 아마도 그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재판 과정에서 우리들이 막 불안해했던 것들 있잖아요. 막 이러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봤었는데 적어도 결론을 듣고 나서는 저도 그런 최소한의 불안감은 그래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하면서 아쉽기는 그렇습니다. 했지만 최소한의 불안감은 좀 떨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보셨군요. 네. 네, 김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두환의 모습과 사실은 좀 겹쳐 보였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 달랐지만 거기에서 선고 내용에서 여전히 저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도저히 그 국민적 지금 법감정과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법정 최고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안 되는 사유들이 그 증거가 안 됐던 그런 이유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게 헌정 질서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당연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국민이 힘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세 분 말씀 중에도 잠깐씩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이 판결이 적절했는지, 판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용 의원님은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물론 보시지 않을 것 같기는 네. 합니다만 조금 더 말씀 주신다면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내용적으로 아주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일단 이 내란에 가담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과 뭐 이렇게 단순 가담, 그러니까 내란죄의 성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까지 인정이 되어야 집합범으로서의 내란 범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여서 오늘 이제 같이 재판을 받았던 사람 중에 김용군
씨와 그리고 윤승영 씨가 각각 군과 경찰에서 계엄 그 내란에 가담했던 인물들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피고인에 대한 선고 사유의 양형 이유를 들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뭐 현재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이런 것들이 다 양형 기준으로 참작되어서 사실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들이 이제 선고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란에 대한 어떤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을 충격 속에 빠뜨리고 정말 공포에 빠뜨렸던 그 비상계엄 그 순간을 단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여기서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제대로 된 내용적인 판결까지도 이루어져야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 역사적인 경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판결은 그런 역사적인 경고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기는 좀 힘든 판결이었다. 유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형, 감형을 해준 그 이유에 대해서 특히 공감할 수 없었다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적절한 형량 또는 재판 결과였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그 모든 형사 재판을 할 때 그 판결을 할 때 유무죄를 먼저 판단을 하고 유죄라고 판결될 경우에 양형 사유들을 검토해서 어떤 형량을 구체적으로 선고할 것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될 텐데요. 네. 아마 이제 판결문이 나와 봐야 알겠는데 저는 사실 오늘 판결 잠깐 들은 거 가지고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 용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얘기에 전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 과연 그 얘기했던 치밀하게 계획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무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 실제로 폭력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사정들이 사실 인정해서 단계에서 그러한 판단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양형 과정에서 그냥 판단을 한 것인가. 이게 사실 인정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판결에서 좀 작지만 어떤 의미를 찾아본다면은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대통령이라도 국회의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과 기능, 질서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것도 포괄적으로 침해할 경우는 내란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것. 네네. 대통령이라도요.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이 해당된다. 그렇게 예, 판결을 그렇습니다. 했죠. 그런 네. 판단. 그다음 두 번째로 대통령일지라도 소위 하위 공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적법한 권한 행사를 넘어서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 어떤 명령을 행사했을 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아, 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실제로 헌법재판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것이 소위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해서 대통령이 좀 그런 권한 행사를 하면서 다소 좀 무리하게 보인 바가 없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무슨 크게 문제가 되겠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자꾸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점에서 일단 첫 번째 의의를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판결문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내일인가요? 내일이나 모레쯤 나오죠. 아, 네네. 그럼 이제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최 변호사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죄가 성립한다. 국헌문란이 가능하다. 요거를 판결한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봤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시네요. 예. 우리 김순 위원장님께서는 네.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서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양형을 낮추는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심각한 상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나지 않고 이렇게 멈췄던 이유 자체가 단지 저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그랬던가 아니면 국민들이 저희가 노벨 평화상이 지금 뭐 이렇게 추천이 될 정도로 국민적 저항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좀 그런 판단이 전혀 없었던 것에서 좀
아쉽고요. 뭐 준비 과정의 부족이라든가 뭐 조직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증거 부족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1심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김순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재판 그 선고 과정을 보시면서 눈여겨본 대목이 있으신가요? 그 양형 사유에서 이제 감경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도저히 공감이 가지 않는 정말 다른 이거를 감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유를 찾는 여기 실패하기 한 것에 대한 오히려 변명같이 느껴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 의원님께서는 혹시 주목해서 본 대목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오늘 나왔던 것은 이 이제 판결의 취지 재판부의 설명 자료가 나왔던 것인데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다 양형 사유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김순 집행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범죄 치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사실 판단은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도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강제 수사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보진 못했지만 제가 봤던 자료들만 하더라도 윤석열 내란 수계와 이 내란 일당들이 상당히 좀 치밀하게 실제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국회가 말이 안 통하니까 치워버리고 싶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적 제거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많이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이제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에 있어서도 사실 그날 국회에 출동하고 선관위에 출동했던 군인들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제 지시를 이행을 하면서 뭐 편의점 가서 괜히 그냥 뭐 김밥 사 먹으면서 시간을 때우고 했던 것들이 사실 물리적 충돌을 막았던 것이, 그러니까 없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그날 밤에 이제 군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 실탄이 하나라도 발사가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을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그리고 밤의 사실 상황은. 시민들이 맨손으로 대포를 막아서는 그런 노력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민들과 그리고 또 지시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고자 했었던 군인들 때문이지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과 우두머리에 어떤 양형 사유로 참작을 해줄 만한 사유는 전혀 아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참 문제가 아쉽기도 많다라고 하고, 봅니다. 네. 사실 한덕수 재판부는 그 부분을 조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또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가 있군요. 특히나 이제 그 한덕수 씨에 대한 재판을 했었던 이진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이제 논리 전개를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 이미 그만큼 이제 눈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실패한 내란은 처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로 이제 형을 감경해주는 이런 판결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렵.